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며느리한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이 부자인 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서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였다.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는지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닥달을 견디다 못해 한 달 만에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가 끝내 성화를 못 이겨서 2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가진 핑계를 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괴롭혀대니 도무지 견딜 재간이 없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근동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물론이려니와 총각인 막내 아들까지도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 나이 20이 넘도록 색시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웃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 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에 며느리로 갔다가는 시어머니 등살에 단 며칠도 견디기 힘들다는 게야.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딸이 단단히 결심을 하고서 나오는데 그 고집이 어찌나 센지 부모로서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다.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 통혼할 의사를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과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이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을 며칠이나 견딜런지 원. 읽고 약속한 날이 되어 부자의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했다. 때가 되면 밥을 차리고 빨래와 집안 청소와 시댁 식구 뒷수발 따위에 집안 대소사를 찬찬히 챙겼다. 그 솜씨가 어찌나 맵자고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얼토당토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을 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너 이년,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 왜 말을 안 하는 게야? 나 혼자 떠들어 봐라 이거야? 언제까지 니년이 견딜 수 있는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때였다. 아무 말도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 바닥에 냅다 패대기를 쳤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이고 저년이 사람 잡네 사람 잡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며느리한테 덤벼들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닥에 획 팽개쳤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저년 보게 저년이 시어머니를 치네. 발악하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모른 척 제 할 일만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밖에 나갔던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다. 아이고, 글쎄 저년이 사람을 치네. 저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나 죽네.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저년을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자 남편과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군. 이제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바쳐서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을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며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만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됐는데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얌전하게 상을 차려서 내오더니 아버님,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오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내가 꼭 참으려무나. 알았지? 네, 아버님.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다. 같은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며느리를 닥달하다가 보기 좋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를 치지도 못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얘야,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고 집안 살림을 맵시 있게 보살펴 나가니 어느새 그 시끄럽던 집안이 조용해지고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것 좀 잡수어 보세요. 맛있는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야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혀 패대기를 당했던 그날이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며느리 말을 잘 듣는 아주 온순한 시어머니가 되었다고 한다.